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러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갈 텐데요. 일본이 액체 불화소 수출에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좀 급해지지 않았나? 물론 또 뭐 WTO 문제나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보면서 간단히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월부터 시작됐죠. 3대 소재, 핵심 소재에 규제가 들어갔다. 플로린, 폴리이미드,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불산이라고 하면 불화수소. 요 세 가지 3대 소재를 규제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도 국산화 관련주들 엄청나게 움직임을 보였죠. 오늘 뭐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도 대표적으로 풀브레인 독일 세미캠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수출 규제하고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제외하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발단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가 제일 컸다. 다른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국을 손봐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강제징용 문제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이걸 과거 청산 문제가 엮이면서 이제 일본에서 이거 제대로 손봐주고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버티나 보자라고 했는데, 벌어지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기존에 사놨던 이제 매수했던 이 재고들이 잘 버텨주고 있는데, 뭐 8월 초에 먼저 포토레지스트가 수출 허가가 났죠. 그리고 8월 말에 불화수소인 기체 불화수소는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플로린 폴리이미드까지 허가를 내주었고, 그리고 이 액체 불화수소 쪽을 뭐 이번엔 또 추후에 북한이랑 엮여서 우리가 뭐 유출을 한다, 문제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뒤에서 이렇게 잘 돌아보니까 일본이 오히려 더 북한에 이제 보내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죠. 어느 정도는 이제 팩트로 밝혀졌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액체 불화소가 허가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일단 허가 내는데 90일까지 질질 끌 수 있어요, 얘네가. 우리가 신청하면 바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아니고 90일까지 질질 끌다가 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90일까지는 봐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작용을 했고, 그런데도 아무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유가 없어. 근데 허가를 안 내줬다? 이건 WTO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또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장기화되면 문제가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본에서 일본 기업들이 문제가 된다. 얘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다가 수출을 안 하면 어디다가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만 해도 이제 스텔라 케미파 같은 경우 이제 고순도 세계 불화수소 시장에서 70%를 차지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마이너스 21%. 뭐 이거야 어느 정도 뭐 줄었다고 치는 거야 넘어갈 수 있다고. 제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았으니까 로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8%. 이건 뭐 기업 하나 죽어나가는 거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 있는 겁니다. 일본도 기업도 뭐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기업도 어느 정도는 이제 살아야 되고, 90일 WTO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숨 돌리고 일본도 최소한 이제 인공호흡기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그래서 이게 뭐 장기화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직접적인 막대한 타격이 있을 정도까지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어디에다 안 줄 것이냐? 저는 중국 쪽에 안 주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중국에서 압박을 하겠죠. 네. 물론 이 중국에 안 준다는 조건은 미국과 계속 이제 사이가 안 좋을 경우겠죠. 이번에 합의가 나오면 굳이 뭐 중국에다 안 줄 이유는 없겠죠. 중국은 이제 큰 시장이니까.
네,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 중국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직접 삼성전자에서 찾아와가지고 우리한테 뭐 부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협박을 하고 간 게 기분 나쁘다고 했는데,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가 반도체 공급 정상화해라, 그냥 계속 우리한테 내놔라라고 반협박을 하고 갔죠, 중국에서. 네.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해서 이제 나중에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지면 미국에도, 유럽에도, 중국에도 다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글로벌 시장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 없이 뭐 돌아가겠습니까? 대체 상품 나오기 전까지는. 그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공급 부족이 생기면은. 가뜩이나 지금 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생산을 해도 2020년 넘어서 2021년 되면은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건 뭐 미래 얘기니까 뭐 닥쳐봐야 알겠지만, 2021년 되면은 공급 부족 우려감을 지금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아예 장기화되기는 어렵다. 이 책임을 그러면 일본이 다 가져갈 것이냐, 이러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화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이제 좀씩이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뭐 수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으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일본에서 수출 규제했다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이죠. 보시면은 뭐 잠깐 뭐 출렁이긴 했어도 크게 신경 안 쓰는 모습이죠.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린 거지. 지금 고점 돌파해서 이 47,000원 돌파해서 왔고, 올해 내내 저항받던 구간인데 드디어 돌파했죠. 그리고 다음에 5만원 돌파했죠. 그리고 52,500원도 돌파했죠. 그리고 아직도 강세 구간이죠.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은 올해까지가 하향이고, 반도체 가격 떨어지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3분기부터 이제 하락이 좀 둔화되면은 다행인 거고, 4분기에 하락을 멈추고 턴되기 시작하기만 해도 다행인 거다. 이러면은 내년에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1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3분기. 둔화되기 시작했고, 4분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4분기 끝날 때쯤에 이제 턴 되기 시작하는 모습만 보여도 이제 소비 시즌도 있고 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면 되고, 주가 동향은 전혀 문제가 없다. 삼성전자 아주 힘내서 잘 움직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더욱더, 삼성전자가 아니 저기는 그래도 종합전자회사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하이닉스를 보면 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만 하는 기업인데, 이때 66,000 아래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6월달에 7월달에 66,000 넘어와서 매수, 그리고 만약에 급등해서 뭐 매수를 못했다 그러면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날 7월 8일 이날 66,000원 부근이 왔는데 이날 절호의 매수 기회입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음날 갭상승했는데 21선을 돌파했다. 갭으로 돌파하는 거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음날 61선 갭으로 돌파, 또 갭으로 돌파했네요. 하이닉스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번째 바로 위에 있는 이 73,000원 갭으로 돌파한 다음에 너무 강한 걸 넘어서서 속된 말로 좀 하이닉스가 거의 미친 것 같습니다. 미친 듯이 강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표현을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하다라고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73,000원 부근 내려오면은 이 근처에서는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8만원대까지도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 82,000원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 번 정도는 돌파 시도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블록딜 이슈까지 잘 이겨내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경우 61선에서 하단선 사이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이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 상황이 반전이 나오는 것은 실적 발표, 이게 나오면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다. 안 좋게 나오는데 왜 반등이 나오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설명을 드렸죠. 재료 노출이다. 이미 시장에서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컨센서스를, 예상치를 바닥에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 충족만 해줘도 좋고,
이거보다 조금 나으면 다행이고, 그런데 이때 이미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재고가 많이 소진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하이닉스도 재고가 많이 소진됐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소진이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바닥에 깔아놓은 실적 정도는 맞춰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죠. 그러면서 뭐 역시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온 게 아니에요. 예상치가 워낙 낮아서 그런 겁니다. 이건 그래도 현실은 직시하고 가야죠. 실적이 안 좋은데 예상치보단 나았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이 나왔죠.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 그리고 돌파한 다음에 돌파한 구간을 지지받으러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받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한 번 더 내려와서 이거는 이탈하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긴 지켜줘야 되고 빠르게 82,000원 위쪽으로 가줘야 된다. 위쪽으로 가야 되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매물대가 많아서 위에 액면 분할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물대가 형성돼 있다.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같이 가면 좋겠지만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 하이닉스가 먼저 가줘야 된다. 이때도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올라온 동안 쉬고 있었죠. 그럼 이제 삼성전자 쉬어야 되는 구간이라면 먼저 가면 되고 매물 소화 충분하다라고 하면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이 위쪽으로 상승을 해서 52주 신고가를 더 끌어올려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종가로는 넘어갔는데 뭐 장중에는 85,400원 이렇게 뭐 200원 차이인데 이 정도는 뭐 월요일날 또 도전해 볼 수 있겠죠. 다음 주에 충분히 돌파 시도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DBI텍 17,000원 유지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또 강력한 시세가 나왔다. 이 DBI텍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부채가 좀 많아서 돈을 번 다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 반도체가 뭐 슈퍼사이클, 하이퍼사이클이라는 단어까지 뭐 꺼내오면서 정말 좋다라고 할 때도 부채 갚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부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돈을 벌면은 다 R&D 투자를 하고 시설 투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결과가 이제 DBI텍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17,000원 유지되고 그리고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19,000원 근처까지 갔네요. 일단은 19,000원을 두드리는 게 중요하고 19,000원을 돌파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 22,000원 22,000원도 빠르게 돌파한 24,000원까지는 제가 뭐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 그 이유는 22,000원에서 24,000원 간 다음에 얘기하자라고 올해 1월 달에 말씀드린 거죠, 이거는. 추후에 이렇게 가면은 DBI텍은 꾸준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속은 지킨 것 같습니다. 10,000원 초반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뭐 충분히 좋은 수익률 얻고 있죠. DBI텍도. 자, 실리콘웍스가 그동안 문제가 좀 많았는데 정말 다행히 37,000원을 드디어 그리고 거래량을 키워내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아마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 말썽 부린 게 있다면 얘 하나였던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4만원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탈해서 흘러내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LG그룹이라서 여러분들이 불안하시면은 뭐 LG디스플레이랑도 연관이 깊고 하니까 LG그룹이랑 연관돼 있어서 LG그룹 쪽이니까 이게 불안하다 생각하시면 실리콘웍스는 당분간 빼고 매매하시면 됩니다라고 힌트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승 흐름 나오려는 요 모습이 좋았습니다. 이 나이 때. 그래서 하락이 나왔지만 이 조정 구간에 거래량은 줄고 있다. 거래를 조금 더 줄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양봉 2개 세워주면서 거래량이 아주 멋지게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여기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좀 있어도 다 해소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37,000원 유지되는 거 중요하고요. 4만원까지만 넘어가면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4만원 넘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인 종목이 실리콘웍스다 보시면 되고요. 뭐 테스, 원익 IPS 뭐 종목 쪽에 이 가장 뭐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종목인데 2만원 부근 오면은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꾸준히 설명드렸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 올라가면 22,500원. 그 다음에
꾸준히 이렇게 보시면 돼. 25,000원, 27,500원, 30,0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지금 먼저 올라가는 게 선반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은 개선돼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면은 6개월 전쯤에 이게 그 시점이 보이는 6개월 전쯤부터 선반영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리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상승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께 아니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중간에 당연히 조정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원익 IPS도 마찬가지. 제가 이 35,500원 구간에 오면은 매수하시면 됩니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35,500원 조정받았고 이 34,500원 돌파 시도 실패한 다음에 35,500원 또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21선까지 잘 회복해주고 있다. 34,500원을 넘어가느냐가 관건이고 넘어가면은 38,500원, 그 다음 42,500원 이렇게 4,000원 단위로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후공정 쪽으로 이제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 후공정이 조금 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도 지난번 영상에도 그렇고 좀 느린 상황이고 좀 약하다. 네, 가격적으로는 메리트는 있어요. 후공정 쪽이 다. 네, 수급이 최근에 보면 좀 약한 편이에요. 전공정은 당연히 먼저 가는 거고 소재는 이렇게나 이슈가 됐는데 당연히 움직이는 거고 그럼 후공정 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조금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올라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9,500원에서 16,100원이면은 관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수급은 이미 들어오고는 있어요. 지금 좋긴 한데 그래도 쉴 때 잘 쉬고 있다. 지금 최근에는 조금 약하고 얘를 뒤늦게 이제 뭐 세력들이 매수하는 개념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13,000원만 유지해주면은 이 구간에서는 천천히 모아가실 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500원은 넘어가줘야 되고 21선이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미리 마중을 나가서 한 번, 두 번 한 다음에 올라타는 게 유리합니다. 주가 상승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면은 잘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빠르게 한 번 정도는 반등, 한 14,000원 부근이라도 반등이 나올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약하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조정 구간에서. 자, 테크잉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잉도 요 8,100원에서 12,000원대까지 한 50% 이상 올라왔으니까 쉬고 있는데, 조정받으면서 쉬고 있는데 11,000원 이탈해 있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61선까지는 잘 올라와 줬으니까 11,000원 구간 빠르게 회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선 자연적으로 올라타게 되겠죠. 11,000원 회복하면 이제 12,500원, 그 다음에 14,000원 이렇게 1,500원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 이 불화수소 쪽 얘기하면 안 나올 수가 없죠. 솔브레인은 뭐 대표적으로 뭐 불화수소 쪽으로 해서 이슈가 된 기업이고, 그리고 뭐 개발에 성공도 했고, 이제 고순도 쪽으로 얼만큼 더 이제 기술력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일본의 노하우를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건데, 삼성에서 직접 투자한 기업으로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 말씀드렸죠. 동진세미캠은 포토레지스트 쪽으로 뭐 집중 조명을 받았고, 솔브레인은 불화수소로 집중 조명을 받았다. 앞으로 이제 일본에서 수출 허가가 나오게 되면은 국산화 부분이 좀 더뎌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솔브레인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더뎌지는 경우에 종목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맞는 우려예요. 그런 우려감을 갖는 건. 하지만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을 제가 1월 달에 다른 뭐 DNF도 있고 다른 종목들이랑 경쟁을 하면서 막 생각하면서 두 종목만 뽑은 이유 중 하나가 삼성전자에서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일본에서 받고 있었는데 먼저 너무 강하게 움직이면 일본이 화를 낼 수 있으니까, 보복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먼저 너무 강하게 움직이지 못했다면은 이제는 일본에서 액션을 취했으니까 삼성에서도 국산화를 좀 편하게 조금은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불안하잖아. 일본이 또 저러면 안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국산화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솔브레인 공장까지 증설을 하고 있지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수출 규제를 했지만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뭐 출렁임이 있다 그러면은 더 사야 되는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토리지스트 쪽으로 해서 이제 얘는 뭐 세분화하면은 이렇게 뭐 14,000원, 13,000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좀 길게 보면 한 13,500원, 11,500원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13,500원 왔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사면 되고 11,500원 왔다 그러면은 많이 사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먼저 빌미를 제공을 했죠. 삼성에서 강력하게 국산화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뿐만 아니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지금이 소재주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DNF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 61선 정도는 지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약했어요. 그래도 하루 만에 바로 회복하는 거는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9,000원을 빠르게 회복하는 겁니다. 9,000원 회복하면 21선도 자유롭게 회복할 수 있다. 그때부터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0원 위쪽에 올라와서 21선 올라가는 거, 이 올라타는 거에 중점을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자,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4,000원 구간에서 기존에 한번 돌파 실패하면서 조금 쉬어갔었죠. 그래서 15,500원까지 제가 1차적으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 구간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매도 구간을 줬고 조정받는데 이런 14,000원 부근 전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했다면 1차 매수를 했다면은 뭐 12,000원에서 2차 매수 크게 한다고 쳐도 매도한 만큼 뭐 재매수를 한다고 치면은 15,500원을 넘어가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굿이에요, 굿. 지금 일본에서 수출 규제 쪽을 이제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수출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수출을 막았으니까. 그러면은 기존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그러니까 90일 동안 우리가 신청하면 유예를 할 수 있다라는 무기가 있으면은 이거를 또 계속 써먹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90일 정도 유예해도 어쨌거나 수출 허가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WTO에서 본인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최악의 경우까지 가지는 않는다. 좀 장기화 되더라도 이게 장기화가 돼서 계속 우리가 수입을 못한다라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만 아니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장기화되는 조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면 조금 지연될 뿐이지 우리가 뭐 수입해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단계별로 한 번에 뭐 욕심부려도 기술력이 격차라는 거는 한 번에 메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단계별로 해서 천천히 국산화에 좀 속도를 내서 하나하나 좀 바꿔나가서 그리고 일본 외에도 뭐 수입하는 국가를 좀 다변화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연말에도 내년에도 뭐 주도주 쪽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견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해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숫자 3 남겨놓으시면은 영상 잘 봤습니다라는 뜻이니까 글자치기에 뭐 복잡하다, 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3 하나만 남겨주세요. 이거는 전화번호만 누를 수 있어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